자, 계속해서 기계 요소별 구조와 원리 진행해 보겠습니다. 기계 요소별 구조 원리 시간입니다. 자, 우리 잠깐 기계 요소 한번 잠깐 보면 언제 때 기계를 쓰는지, 그럼 기계의 요소들을 통해서 뭘 할 수 있는지를 좀 알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보면 기계 요소는요, 장비와 기계 전체를 구성하는 어떤 부분, 요소, 구성할 수 있는 요소. 시계를 따지면 시계도 하는 톱니바퀴들이, 물론 요즘 시계 많이 안 쓰지만 그런 요소라 생각하시면 좋은데, 자, 다음과 같이 크게 어떤 구조로 좀 우리가, 물론 이거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크게 나눈다면 축이 있어요. 축, 돌아가는 샤프트, 축용 기계가 있고, 충농증 아닙니다. 전동용. 이거는 뭘까요? 전동. 어떤 거 힘, 돌릴 수 있는, 그래서 힘을 발휘해서 어떻게 움직이게 만드는 거, 이거 제어해야 돼. 멈추고 가고 또 반대로 가고 뭐 방향을 바꾸고 전환하고, 이런 제어할 수 있고 컨트롤할 수 있고, 관, 어떤 배관을 흘러서 거기에 힘이 들어가는 뭐 액체나 기체, 뭐 수압이나 기압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을 통해서 관용 기계들이 있고요. 또 이런 것들을 서로 이제 결합시켜야 돼. 뭐 배관도 서로 연결할 수 있지만 또 전선도 연결할 수 있겠고, 그 다음에 무슨 뭐 기계도 서로 이제 뭐 링크 같은 것도 서로 연결해서 움직임을 다르게 전달할 수도 있고, 그렇죠. 결합용 이렇게 있다는 거. 그냥 요 정도구나 이렇게 개괄적으로 자 한번 봤어요. 기계가 이런 구조와 원리 요소들이 있구나 한번 보겠습니다. 그림 뭐 골라서 뭐 채워 넣어라 이런 거는 안 나와요. 걱정하지 마시고요. 대신 이제 결합이 어느 정도가 있구나. 나사, 볼트, 뭐 키, 핀. 핀은 뭘까요? 우리 자전거 보면 체인 같은 게 끼워서 또 돌리는데, 이러면 양쪽 싹 벌려서 빠지지 않게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축이 있어요. 돌아가야 돼요. 샤프트. 그래서 베어링 잘 돌아가게. 자동차 같은 것들 회전축이죠. 바퀴 이렇게 돌아가게. 전동용 기계가 있는데 그 움직임을 좀 바꿔줘요. 뭐 이렇게 뭐 벨트로 하지만 큰 거를 작은 걸 돌리는가, 작은 걸 큰 걸 돌린다든가, 또 캠 이거 왔다 갔다 만들기 위해서 뭔가 돌렸다가 이렇게 더 내려갔다가 방아 찍을 때 우리 물레방아 보면은 그렇게 또 링크 같은 게 있어요. 또 돌아가는 게 왕복 운동을 보면 얘는 왔다 갔다. 왜 보면 우리 자동차에서 보면 예시를 많이 드는데, 저희 보면은 뭐라 하죠? 저는 그게 되게 신기했어요. 그거죠. 유리창 닦는 거, 윈도우 와이퍼 왔다 갔다. 근데 사실은 요 기계가 모터가 이렇게 방향 전환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모터는 그냥 한 방향으로 돌고 있는데 거기에 연결된 이런 링크 구조 같은 것들이 이렇게 돌다가 얘가 딱 동력이 끊어지면 이렇게 멈춰 있다가 얘가 다시 돌려면 이렇게 갔다가 반대로 갔다가 이렇게 움직이는 거거든요. 이런 링크 조직들. 그 다음에 우리 관, 아까 말씀드린 관, 어떤 배관 같은 걸 연결해서 발브, 관, 연결, 이음새. 그 다음에 제어형 기구, 뭐 그거 스프링으로 해서 늘어났다 줄게 했다든가, 뭐 브레이크 같은 거 멈췄다가 가게 한다든가, 아니면 어떤 일정한 그게 되면 뭐 속도를 줄이게 만든다든가, 그다음 체인과 스프루케, 뭐 기어 이런 것들이 동력을 전달할 수 있는 이런 기계 요소들이 있다는 거. 그림 한번 쫙 보세요. 교재에 그림이 잘 실려져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이런 거 맞아. 그래서 재밌는 것도 좀 있잖아요. 그렇죠? 자, 우리 이제 조금만 좀 빠르게 진행해 볼게요. 그래서 보면 우리 이제 아까 결합했어요. 결합하는 거는 결합용, 체결한다 그러죠. 체결, 결합 똑같이 생각하시면 돼요. 볼트, 너트, 키, 핀, 리벳. 리벳 다 쓰는 거예요, 우리. 핀도 머리 이렇게 딱 머리핀 생각하시면 머리를 딱 고정시킬 때 쓰죠. 전동력, 어떤 모터나 회전력, 동력을 전달해요. 그러면 축, 베어링, 커플링, 클러치 이런 것들 붙였다 떨어졌다. 클러치는 또 붙였다 떨어졌다. 마찰차, 기어 이런 것들은 어떤 뭐 회전 움직임을 계속 전달하기 위해서, 벨트 풀리, 뭐 그다음에 링크 기구와 캠 기구, 캠 같은 것들은 뭐 움직이는 거에 대해서 뭐 위아래로 움직이는, 옆으로 움직인다든가, 그렇게 동력이 약간 변화하는 거 움직임을. 그다음에 제동, 멈춰야 돼, 브레이크. 그다음에 완충, 충격 방지, 스프링, 유압 장치, 또 유압 가스 업저버, 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자동차에 유압 브레이크, 또 기압 브레이크, 쇼바라 그러죠. 쇼 업저버, 충격 방지 장치, 또 관계용, 어떤 서로 이제 관계, 기관, 그렇게 해서 또 뭐 이렇게 밸브를 형성해서 기체나 액체, 유압 또는 기압을 연결하는 밸브, 이런 것들이요. 자, 우리 하나씩 좀 봐볼게요. 링크 기구입니다. 링크 재밌어요. 링크 뭐 생각하면 서로 연결돼서 이렇게 톡톡톡 간다는 식이죠, 우리. 그래서 한쪽 막대를 회전시키면 한쪽 막대를 이렇게 돌아가요. 그러다 보면 다른 막대는 다른 운동을 해요. 뭐 왕복 운동,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윈도우 브러쉬처럼 이렇게 한다든가, 또는 핀이나 축들을 연결을 해서 서로 이제 탁탁탁 연결해 놓으면 그거에 서로 4개가 다 돌아가는데, 사절 링크 또는 사절 크랭크 기구라 하기도 해요. 이런 표현, 링크나 크랭크 이렇게 쓴다 하는데, 요거 이제 잠깐 그림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교재에 뭐 별거 없어요. 그래서 이제 1번 축을, 이거 딱 축으로 생각하시면 얘를 이렇게 돌려봐요. 이 돌리면 어떻게 될까요? 얘가 연계된 게 이렇게 2번이 이렇게 딸려가겠죠? 이렇게. 얘가 이렇게 가겠죠? 근데 이거 더 이상 가지는 않고 이렇게 돼요.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움직였다가 딸려갔다가 다시 이렇게 원위치 오겠죠. 이렇게 원위치. 그래서 결국 얘가 요를 또 고정시켰다 그러면 얘가 이렇게 가다가 멀어지면은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왕복운동 이렇게 방향을 이렇게 바꾸듯이 얘는 이렇게, 얘는 왕복인데 얘는 반만 움직인다든가 이런 위아래로 움직인다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링크. 우리 왜 기관차 같은 거 생각해 보시면 이것도 약간 응용하는데 우리 뭐죠? 증기기관차. 어떤 영화에서 보니까 증기기관차를 손으로 표현데 말이 안 통해서 치키치키치키치키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증기기관차. 왜냐면 가스 실린더로 증기압력을 밀어내면 바퀴를 밀잖아요. 그럼 바퀴가 있는데 이 바퀴 위에 무게추를 달아서 얘가 힘이 빠질 때는 이 무게추 때문에 바퀴 아래로 내려가게끔. 그러면 이렇게 해서 결국 회전 운동이 왕복 운동으로 이렇게 바뀌는 그런 시간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캠 기구입니다. 캠은 회전 운동을 이제 직선 운동, 왕복 운동 소형으로 만들어서 진동등으로 변환을 시켜요. 원하는 모양, 원하는 방향으로. 그다음 원하는 운동으로. 그래서 직선, 왕복, 진동등으로 변경한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평면캠이 있어요. 평면 운동으로 해요. 이 회전 운동 하는 거를 평면 운동으로 바꾸고, 또 입체캠은 뭐냐면 복잡합니다. 내가 원하는 모형으로 만들고 있어. 그림 그리거나 뭐 또 우리 푸코의 진짜 뭐 이런 거 보면은 뭐 이렇게 그림 이렇게 막 그리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뭐 비화학적인 모양을 그리고 싶고 막 이래 표현할 수가 없지만 그런 것들 입체캠 한번 볼게요. 하트캠이에요. 요게 이제 하트 모양이라고 해서 보면 이 축이 이렇게 도는데 돌다 보면 얘가 움직이는 거 보면 얘가 축이 짧을 때는 이렇게 내려갔다가 축이 긴 쪽은 쭉 올라오겠죠. 근데 요 양쪽은 이렇게 중간 정도 이렇게 해서 위아래로 오는데 그냥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조금 위였다가 조금 올렸다가 이렇게 움직이겠죠. 위아래로 이렇게 움직인다. 이렇게 홈캠 같은 거는 이렇게 그냥 한 방향을 길고 짧고 이런 게 있어서 한쪽으로 많이 움직이고 적게 움직이고 뭐 원뿔캠 같은 것도 이렇게 움직였다가 조금 갔다가 여기 갔다는 요만큼 갔다가 이렇게 하면 더 가고 들 가고 뭐 이렇게 또 경사편 이 경사에 맞춰서 이렇게 좀 이렇게 비스듬히 올라갔다가 비스듬히 내려왔다가 뭐 이럴 수 있겠죠. 이렇게 우리 저 옛날 뭐죠 뭐 어디 가면은 여기 사람들 이렇게 타고 이렇게 사람들 타서 그 뭐다 그러죠 이게 뭐 놀이공원 가면 지금도 있나요? 제가 한번 본 것 같은데 이렇게 보면 사람들 막 디스크 뭐 차차인가 그런 것들 막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놀이기구 보면 이런 거 많이 연결돼 있고 막 그래요. 자, 우리 축 한번 보겠습니다. 축 엑시스 또 막 이렇게 했는데 축이 중요한 게 뭐 한 샤프트가 딱 고정돼서 그게 회전 운동을 하는 게 정해져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보니까 둥근 막대 모양의 기계를 사용해요. 돌아가야 되니까. 그래서 혹시 증기기관차 아까 잠깐 나왔는데 뭐 차축, 스핀들, 전동축 이렇게 나왔는데 증기기관차 바퀴나 내연기관의 커넥팅 로드. 이 커넥팅 로드라는 게 내연기 피스톤이 뻥뻥뻥뻥 터지면 거기 아래 발이 딱 있어서 그 엔진축을 이렇게 돌리잖아요. 그 하는 그 그 커넥팅 로드를 하죠. 직선 운동을 선축이 있는데 이렇게 위아래로 움직이는 선축도 있고, 그리고 크랭크축이라고 해요. 이렇게 특히 아까 말씀드린 증기기관차나 칙칙폭폭 하는 거랑 저기 뭐죠? 자동차 피스톤 이렇게 엔진에 자동차를 좀 모르시면 좀 어려웠겠네. 한번 봐보세요. 그럼 주로 이제 자동차 선전, TV 선전에도 보면 막 엔진 돌아가는 거 보면 그렇잖아요. 피스톤. 그다음 베어링이에요. 베어링 잘 보셔야 돼. 마찰 없이 잘 들어줘. 우리 바퀴 보면은 또 자전거도 보면 이렇게 자전거 바퀴 이렇게 체인도 있지만 체인이랑 한쪽에 반대로 못 돌아가게끔 그렇게 돼 있기도 하고 또 이렇게 한쪽으로 돌아가는데 잘 돌아갈 수 있게끔 베어링이 서로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축의 마찰 저항이 적게요. 마찰이 적어져. 그럼 잘 미끄러지겠죠? 그럼 원활하게 잘 돌아가게 하는 역할을 한다. 마찰을 줄인다. 뭐라고요? 베어링입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누구 말씀드렸어? 연습 문제 나올 것 같아요. 그쵸? 자, 그래서 미끄럼 베어링이 있고요. 종류에는 뭐, 직접, 윤활유로 만들어서 이제 기름칠한 거야. 그 다른 거는 꼭. 속도가 느리거나 큰 힘으로 천천히 돌아가는데 속도는 느리고 힘은 세게 저기 안 해도 천천히 돌아가는 그런 것들은 미끄럼 베어링만 해도 돼요. 기름만. 근데 그거 갖고 안 돼. 빨리 돌고 막 그러면 안 돼. 기름이 막 요렇게 몰리기도 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축과 베어링 사이 볼이나 롤러 같은 거 달아다 미리
얘가 서로 마찰을 서로 줄일 수 있는 거예요. 걔가 돌아가면서 이렇게 요 축과 요거 축을 보호하는 뭐 전월 같은 거, 그거 둘러싸진 부분을 전월이라 보통 그래요. 전월. 교재에는 그런 부분이 없어도, 그래서 선을 접촉하는 걸 과열이 없고 마찰을 적게 하고 이렇게 한다. 또 거기다 물론 기름칠을 해요. 하지만 기름 자체가 어떤 뭐 완벽한 완충작용이라기보다는 약간의 윤활유 정도만 들어가기 때문에 많이 들지 않는다. 그래서 미끄럼 배열이랑 구름 배열을 한번 보시면 돼요. 가격이 어느 게 더 싸겠어요. 그냥 구름 배열은 훨씬 비싸죠. 뭐 구슬도 들어가고 뭐도 하니까. 마찰 저항은 어느 게 더 크겠어요? 미끄럼이 훨씬 저항은 크겠죠. 왜냐? 저기 구름 베어링이 공기에서 적고 그냥 빨리 돌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동력도 훨씬 더 손실이 없겠죠. 하지만 윤활성도 좋은 편이고, 그러면 또 나쁜 것만 제가 노란색 칠해놨어요. 그래서 크고 뭐 복잡하고 곤란하고, 또 회전은 고속에 사용하는데 저기 미끄럼 배는 저속에서 쓴다. 뭐 이렇게 보시면 쭉 읽어보시면 이거구나. 혹시나 뭐 이게 두 개가 비교하는 게 나온다 해도 어렵게 않게 푸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볼 베어링과 롤러 베어링 봤어요. 볼이랑 롤러. 그래서 회전구조, 구슬볼이나 롤러를 사용한다. 그래서 뭐 볼 베어링 구슬이에요. 자, 여기서 하나 더 이제 구비 조건이에요. 베어링. 베어링이 잘 구비 조건이 있어야 돼. 잘 생각해보면 어렵지 않아. 마모가 좁고 베어링이 잘 달아져. 왜 베어링 교환해야 돼요? 뭐 이런 소리 많이 듣잖아요. 마모가 좁아. 금방 닫아지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내구성 잘 견뎌야 돼. 튼튼해야 돼. 그다음에 충격 과정에 가요. 이 축의 충격이나 충이 파이프가 돌다 보면 옆으로도 좀 팅팅 튕길 수도 있고 하는데, 이런 거 잘 버틸 수 있는 강도가 있어야 되고, 내식성 잘 부식이 되지 않아서 녹슬지 않아야 되고, 녹슬어버리면 베어링 녹슬면 어떻게 할까요? 저기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기름을 바르는 이유가 공기의 접촉을 좀 차단하면 덜 녹으니까 그렇게 하기도 했는데, 가공도 쉬워야 돼. 이게 너무 복잡해. 뭐 고장나면 고칠 수도 없고 그러면 안 되겠죠. 열 변형. 뜨거운 날에는 늘어나고 이게 꽉 끼어서 돌아가지 않으면 안 되겠죠. 변형률이 없고 전도율이 좋아야 돼. 열이 혹시나 오면 거기에 몰려 있으면 아무래도 열 팽창이 나니까 전도시켜서 열을 팽창시키는 거야. 그래서 이 구조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게끔. 그래서 열 전도율이 좋아야지 그 형태를 유지돼서 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거예요. 혹시나 헷갈릴 수가 있어요. 열 전도율 때문에. 생각해보면 그 열을 갖고 있으면 어떻게? 얘가 변형에 부풀러 오르거나 변형에 의해서 어떻게 할까요? 이 기능이 떨어지겠죠. 그래서 전도율이 좋아야겠구나 생각이 되시죠? 마찰 개수. 마찰 개수가 적어야 돼. 마찰 개수 높으면 잘 안 들고 뻑뻑하잖아요. 사포같이 거칠거칠하다 생각해 보세요. 피로 한도가 높아야 돼. 피로 한다는 건 뭐예요? 아까 응력에 대한 응력이 굉장히 허용치가 높은 거야. 그쵸? 조금만 외부 압력이 들면 뭐 얘가 변형인다든가 이런 게 아니라, 그래서 이렇게 피로 한도가 높아서 잘 버틸 수 있다. 이 정도까지. 그래서 베어링 구비 조건 잘 생각하면 상식전에서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도르래 볼게요. 도르래는 활차예요. 말 그대로 우리 승강기에서 로프를 이렇게 다루는 시브라 그런 표현도 써요. 가끔. 그래서 도르래 활차를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활차에 따라서 우리도 보면 우물에, 이제 지금은 뭐 우물 보기 어려운데, 우물에 이렇게 저도 어렸을 때 이렇게 막 물 길러왔던 기억 많이 나거든요. 그거 보면 5m밖에 안 돼. 줄은 한 10m, 20m씩 줄을 저기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대신 이제 가벼워지죠. 길이가 길어지는 데는. 그래서 어떤 특징이냐면 적은 힘으로 큰 하중을 움직일 수 있어요. 이거 이용하는 이유가 물론 이제 편하긴 해요. 이렇게 잡아당기는 것보다 하긴 하지만, 왜 우리 늘 낚싯대 생각해 보시면 뭐 어떨 때 보면은 뭐 참치 200kg, 300kg도 그 낚싯대로 올라와요. 그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적은 힘으로. 대신 이제 횟수를 많이 감아야 되겠죠. 그래서 힘을 하중을 움직이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단 활차라고 그래. 단. 하나 있을 때, 도르래 한 개를 쓸 때는, 고정 도르래, 이렇게 움직 도르래 이렇게 하는데, 도르래가 하나 있을 때 그래서 힘의 방향만 바꿔요. 고정 도르래. 고정시켜 놓으면은 도르래를 딱 천장에 매도 놓으면 힘이 고정시켜서 여기 내리면 여기는 올라가. 얘기를 올리면 올리고. 우리 그 공원에 가면 운동기구 있잖아요. 저희 아들 둘이서 그거 갖고 막 왼쪽 오른쪽에 매달려고 막 서로 그러는데, 그러시면 안 되고 한번 보세요. 그렇게. 그래서 힘의 병량, 그냥 당기는 힘이 10이라 그러면 올라가는 거 똑같이 10이야. 그리고 얘가 1m 내면 얘도 1m 올라가고. 그랬는데 이제 동활차가 있어요. 동활차는 뭐냐면, 그렇게 고정시켰더니 내가 왜 이거 방향밖에 못 바꿔. 좀 잘 머리를 쓰면 좋아서 얘를 줄을 반대로 매달아 놓고 이제 도르래를 움직이게 해 놓은 거예요. 그리고 도르래에다가 어떤 올릴 하중을 연결해 놓은 거죠. 그러다 보면 하중이 위로 올라갈 때면 힘이 절반밖에 안 들어.
대신 길이는 2배가 늘어요. 그런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차라리 길이를 하더라도, 왜냐면 힘은 없으면 못 움직이는데 길이는 움직이기만 하면 오랫동안 움직이면 들어 올릴 수 있으니까. 그래서 하중을, 이제 움직도로는 하중의 2분의 1로 줄일 수 있다. 이렇게 돼요. 자, 그림 한번 보실게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고정 도르래 같은 경우는 이렇게 벽에 이렇게 고정이 돼 있어요. 도르래가. 그럼 얘 이만큼 올라가면 얘는 내려와야 돼. 그리고 길이도 똑같고 힘도 똑같아. 방향밖에 못 바꿔. 한데, 얘를 이제 요번에는 끈을 여기다 고정했어요. 이렇게 벽에다가 고정해 놨더니, 그리고 도르래에다가 하중을 이렇게 달았더니 힘이 2분의 1밖에 안 돼, 무게. 대신 얘는 요만큼 올릴 때 얘는 진짜 2배가, 얘의 2배만큼 올려야 되는 거예요. 얘의 2배만큼. 길이는 늘어났지만 힘은 절반이다. 이렇게. 그 얘기입니다. 이게. 아셨죠? 이거 어렵지 않잖아요. 생각해 보시면. 이렇게구나. 그래서 움직도를 하나 도르래기 이렇게 활용하면 되구나예요. 자, 근데 이번에는 복활자예요. 복이라는 거는 뭐 2가지 이상, 복수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고정 도르래와 움직이는 도르래를 동시에 2개 이상을 조합해서 써요. 그러다 보면 뭘까? 길이도 좀 줄일 수 있고 힘도 좀 조절할 수 있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작동 방식에다 정활차, 동활차, 복활차 뭐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정활차는 힘의 방향만 바꾸는 거예요. 이번에도 똑같이 여러 가지 쓰지만 정활차는. 하지만 동활차는 뭐냐? 한쪽에 고정하고 하차를 움직일 수 있게끔 해놓고 하중의 2분의 1로 힘을 전감시키기도 하고, 복활차는 요거 2가지 섞어서 막 쓴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개념만 아시면 돼요. 막 그림 그려서 거기에 수치 얼마나 해서 계산해서 뭐 이런 거 안 나옵니다. 자, 마찰차예요. 이번에 마찰차. 마찰은 뭐냐면 내가 뭔가에 마찰을 일으켜. 내가 뭔가 움직이는 게 되면 마찰을 일으킨다 그러잖아요. 보통 이렇게. 그래서 마찰을 이용해서 마찰이 잘 미끄러지지 않는. 그래서 서로 저항량이 센 거죠, 무지간에. 그래서 회전력을 전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뭐냐면, 우리 손 잡으면, 물론 이제 손에도 지문이 있고 하지만, 손에, 악력을 꽉 쥐어서 하면 이게 이제, 미끄러지지 않는 힘으로 꽉 쥐어서 뭔가 물건을 쥘 수 있고 하듯이, 양쪽에 표면 속도와 항상 같게끔 이렇게 해서 마찰력으로 해서 어떤 회전력을 전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장점 뭘까요? 평평한 면을 서로 붙여서 움직이기 때문에 별로 소리가 안 나요. 정숙하고. 그 다음에 미끄럼에 의해 다른 부분에 손상을 반지하죠. 어떤 거 돌기가 있으면 거기에 돌기가 치면서 상대방을 때릴 텐데, 우리 그러잖아요. 당신 말은 뭐 가시가 있어. 찔리다고. 그런 표현들. 손상을 반지할 수 있고. 하지만 손실이 좋을 거 아니에요. 잘 전달이 안 되니까 좀 미끄러지고 막 그러겠죠. 이게 3으로 돌리면 얘는 2밖에 전달이 안 되고. 이렇게. 그래서 효율은 좋지 못하다. 그래서 요거, 마찰차. 마찰차 뭐지? 좀 이따 그림 한번 보시면 돼요. 그래서 마찰초에는 이렇게 원통이 있어요. 이렇게 원통 안에서 도는 거. 그래서 두 축이 평행할 때, 무단 변속 마찰차는 판에 이렇게 돌아갈 때, 원축, 뾰족한 각도를 이루고 있을 때 호흡 마찰차. 뭐 이런 게 있다 정도 아시면 될 것 같고, 요거 한번 봐보세요. 원통 마찰차, 이제 외접하는 경우는 외부에서 이렇게 2개가 만났어. 그러면 이게 뭐 별도 뭐가 없어요. 얘네들이 면에 마찰을 해서 서로 맞물려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실이 좀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지금 뭐 오도토라는 게 없으니까 다치진 않고 소리는 별로 안 나겠죠. 이렇게. 근데 이제 이렇게 하는 다람쥐 쳇바퀴 같이, 저도 이제 기니피그를 좀 키우고 있는데 우리 아들이 이 안에서 뭐 이게 가끔 쳇바퀴 큰 거라면 돌고 그러면 여기 돌아가잖아요. 이렇게. 그런 식으로 안에 돌리면 외부가 돌 수 있게끔, 또는 외부가 돌면 작은 게 돌 수 있게끔 이렇게. 자, 어쨌든 이제 이건 마찰차였고, 이러다 보니까 손실이 있어. 손실 없이 전달하고 싶어. 그러다 보니까 기어를 발명했어요. 기어는 톱니바퀴가 서로 맞물려서 돌아가죠. 그래서 확실하게 전달할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기어의 특징은 이제 그래서 한번 보면 큰 동력을 속도비로, 일정한 속도비, 그러니까 똑같은 속도 비율에 맞춰서, 그러니까 똑같은 기업이면 똑같은 속도로, 또 작은 거면 좀 느리게, 큰 거를 돌릴 때, 또 큰 거를 작은 거를 더 빠르게, 비율을 맞출 수 있고, 효율이 높아요. 왜? 거의 손실이 없어. 그리고 감속비가 커. 멈추려고 할 때 멈출 수도 잘 할 수 있어. 충격에 좀 약할 수 있어. 왜 그럴까요? 톱니바퀴 끊어지면 끝이야. 그리고 소음과 진동. 톱니바퀴 계속 끼우고 가니까 득득득 소리 날 수 있겠죠? 그리고 대신 쉽게 만들 수 있어서 사용 범위가 어디든지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애들 장난감에서부터 우리 애들 승강기, 또 뭐 승강기에도 보면 뭐 권과 반지 기구 뭐 이런 것들 보면 굉장히 기어 기구가 많이 들어있잖아요. 모터 펌프에도 그렇게 들어있잖아요. 그렇죠? 유압용. 자, 평형축 기어입니다. 요거는 평형, 뭐냐, 기어가 어떤 두 개를 이렇게 돌려갈 때 축이 서로 기어를 돌려주는 그 축이 서로 평행한 상태예요. 그래서 같이 회전을 도는 거죠. 평행성산에 있어요. 이제 스퍼 기어라 하는데 서로 똑같은 방향으로 또 렉과 피니어 회전 운동을 이제 직선 운동. 전에 렉 형식 그 엘리베이터 말씀드렸죠. 이게 벽에 이렇게 좀 나사선이 그게 기어들이 있으면 동그란 피니어 기어가 이렇게 돌아가면서 올라가고 또 돌아가면서 내려가고 이렇게 렉과 피니어 또 내접 기어 그거를 동일하게 안쪽으로 이렇게 돌려서 동일하게 회전하는 거 헬리컬 기어. 우리 헬리컬 기어랑 웜 기어 비교했었죠. 이렇게 서로 이렇게 회전축이 직각으로 딱 돼 있어요. 이렇게 딱 직각으로 이렇게 작은 게 돌면. 그래서 제가 저기 방앗간에 혹시 또는 저 떡방앗까지 뭐 그거 많이 있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뭐 돌리면서 하면 옆에 보면 이렇게. 그다음에 더블 헬리컬 기어. 이게 조금 효율이 좀 떨어지니까 이거 나사 서로 맞추는 거를 나사선 반대로 해서 또 이렇게 톱니바퀴를 두 개씩 더블로 할 수 있게. 한번 그림 보세요. 그러면 될 것 같아요. 자, 교차축. 서로 두 축이 이제 만나는 거. 그래서 요거 대표적인 게 베베 기어인데 좀 이따 이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돌아가면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게끔 또는 얘가 고정되어 있으면 큰 넓은 게 돌아갈 수 있게끔 뭐 스파이럴, 제롤, 크라운 이런 게 있는데 이거는 베베 기어라는 게 회전축이 서로 만난다. 이렇게 뚜뚜뚜뚜 열시면 탁 만나는 그 지점입니다. 이제 인벌루트. 원통에 가면 실이 그리는 곡선을 따라서 하는데 이건 기어 나사선은 그 원래는 원칙이에요. 근데 이거 그냥 인벌루트가 그냥 나사선을 원칠 때 이렇게 원통에 가면 원리를 이렇게 해서 실을 이렇게 풀었을 때 그 실이 풀어서 톡톡톡 튀어나오는 걸 막아서 한다. 그래서 틀려도 잘 물리는데 요게 공작이 쉽고 호환수 있게 이 뿌리 부분이 튼튼하다. 그래서 요 나사선을 만드는 기어의 원리라 생각하시면 되고 인벌루트 기어다. 그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기어의 크기 표시는 이수, 몇 개, 톱니바퀴가 몇 개 있냐. 그리고 피치 원. 이 전체 피치 원이, 이 피치는, 이는 이렇게 튀어나왔다면, 피치 안에 이렇게, 계곡이 이렇게 있죠? 이렇게. 그럼 피치, 의 원의 크기, 요거를 크기를 이렇게 피치 원의 지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원의 교재 이렇게, 저기 안 나와 있나요? 이 부분이? 하여튼 이렇게 피치 원. 개념상으로 보시면 돼요. 뭐, 그런 비율로 나타낼 수 있다 정도만 아시면 되고. 자, 이제 한번 볼게요. 아까 스퍼기어가 펑기어라고 얘기는 스퍼기어. 우리 그랬는데, 이 줄이 평형이에요. 이렇게 서로 스퍼, 펑. 괜찮아요. 뭐, 근데 내접기어. 이거를 고르란 문제는 안 나와요. 내접은 이렇게 안쪽으로 이렇게 돌아간다는 거. 그 다음에 우리 헬리컬 기어 나죠? 꼬임선 방향으로 이렇게 간다는 거. 평행하긴 해요. 그런데 이제 더블, 이렇게 양쪽으로 나서, 우리 뭐죠? 트랙터 바퀴같이 생겼네요. 그쵸? 서로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입체로 해서 비틀림 오른쪽에 왼쪽에 방향 바꿔서 이러면 훨씬 동력이 정확하게 전달하겠죠? 소형기어와 레크를 따라서 이렇게 움직이어요. 직선 운동을. 얘는 이렇게 직선으로 왔다 갔다 하겠죠? 그쵸? 얘가 돌아가면. 그러면 이게 베베기어. 직선축. 이렇게 만나고 있죠? 지금? 이렇게 딱 베베기어. 이렇게 만나서. 그래서 원뿔면일 수도 있고, 모양에 따라서. 자, 스파이럴 같은 경우는 이제 버베기어, 이제 그냥 그림만 보면 돼요. 이건 뭐 문제고. 요게 이제 서로 이제 유축이 이렇게 만난다. 이런 개념인데, 하이포이드는 요게 아니라 요것도 삐뚤어져 있어. 일정하지 않아. 서로 만나지 않아. 이렇게. 그래서 요게 좀 이렇게 삐뚤어져 온다. 그래서 이런 것도 있다. 이렇게 이용해서 조금 속도도 줄이고, 조금 조용하게 만들 수도 있고, 또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웜기어 같은 거는 우리 많이 났죠. 이렇게 웜. 그래서 맞물리는 흐름이었는데 직각으로 딱 축각은 이 직각이 되고 웜기어는 한 방향으로만 가죠. 그리고 또 소리가 더 덜 들리고 나사기어도 있고 나사선처럼 교재 그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백넷입니다. 백넷이라고 그러는데 한 쌍의 기어를 맞물렸을 때요. 한 쌍이랑 하나 서로 맞물리는 기어 두 조각이 치면 아까 치골 이렇게 이렇게 딱 그 나사선 이렇게 피치 있고 거기 서로 사이에 치면 이빨 생각하시면 돼요. 틈새에 대한 이야기인데 한 쌍의 기어를 매끄럽게 회전시키기 위해서 백내시가 필요한데 요 틈새를 얘기하는 거예요. 백내시 틈새. 근데 이게 너무 작아. 틈새가 없어. 꽉 끼어 들어가. 그럼 어떻게 여기서 끼었다 빼는데 힘이 소모되는 거예요. 그렇죠? 윤활유가 불충분하게 되고 마찰력이 서로 커져 꽉 끼고 하니까 얘가 손실하고 얘가 또 닳아져.
그쵸? 손상을 입을 수 있겠죠. 그래서 백래시가 너무 크면 기어의 맞물림이 나빠져서 기어가 파손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막 이렇게 파손되는 건 막 부셔져 버리는 게 아니라 이빨이 조금씩 막 닳아지고 막 우리 또 이빨 많이 막 세면 어떻게 될까요? 이빨이 조금씩 마모되고 그러겠죠. 그래서 백래시 잠깐 그리 보시면 이렇게 위에 이렇게 치고 이렇게 치골이 있고 이게 피치가 있으면 서로 이렇게 맞물려 들어갈 때 요 틈새인데 요 틈새 이렇게 수직박으로 이렇게 생긴다 이런 건데 이게 너무 작으면 어떻게 꽉 끼어서 효율도 떨어지고 소음도 날 수 있겠죠 많이. 그리고 또 나중에는 파괴될 수도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뭐라고요? 백래시라고 합니다. 자, 눈치채셨어요. 제가 두 번, 세 번 말씀드리면 뭐가 나온다는 거. 한번 볼게요. 괜찮았어요. 걱정하지 마시고. 틀린다고 제가 뭐라 안 합니다. 기어의 언더컷입니다. 이제 언더컷이라는 거 뭔가 이런 개념도 있어요. 또, 자, 언더컷이란 내꿈부 또는 호흡부의 기어 절삭을 하죠. 어려워. 어쨌든 기어를 만든다는 얘기입니다. 이의 수가 적어요. 이가 몇 개 있어야 되는데 얘가 한쪽이 적을 수 있어. 그래서 서로 간섭이란 완벽하게 잘 맞아야 되는데 뭔가 이렇게 이가 좀 적어. 그러니까 얘가 한 번 더 치고 막 이런 게. 이 뿌리가 깎이요. 결국 그러다 보니까 이가 뿌리가 깎여. 잘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강도가 약해지면서 기어의 원활한 회전을 어렵게 하는데, 자, 언더컷에서는 적은 수의 이, 작은 압력각, 역으로 이동된 이런 것들이 이에서 어떻게 되냐? 저기 기어의 굽힌 모멘트가 능력의 감속이 이렇게 돼서 기어의 강도와 접촉력이 좀 기어 강도도 약해지고 접촉력이 감소시켜 나빠진다는 얘기잖아요. 그쵸? 그래서 기어의 이의 수를 증가시켜서 제거할 수도 있다. 이를 좀 더 만들게 거기에 해서 이거 더 끼워 넣어서 하나씩 더 해서 더 잘 물러가게 하면 되겠구나. 나빠진다는 거죠. 언더컷 이렇게 부족하다는 거예요. 언더. 그래서 자, 이제 나사 한번 볼게요. 나사는, 우리 보통 일반 나사 채워서 넣어요. 근데, 둥근 막대에다가 나사선을 이렇게 꺾었대. 이제 나사 모르는 사람은 없으실 것 같아요. 우리 용도가 뭐예요? 결합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결합. 무언가 두 개의 물질을 결합시키기 위해서, 하기 위해서, 물리적으로. 그래서 나사선의 위치에 따라 수남사와 안나사로 부른다. 어렵네요. 수남사, 안남사. 그죠? 순놈, 안놈 하듯이 그런 게 있나 봐요. 그랬더니, 수남사가 뭔가 했더니, 볼트야. 예, 볼트예요, 볼트. 바깥쪽에 있다. 원통에. 볼트예요. 어렵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또 나사선이 있고, 이렇다. 고위줄은 바깥줄은 이렇게 얘기하고, 피치는 두 개 사이다. 괜찮아요. 그냥, 수나사, 볼트. 앞나사 너트에다 넣어야 되겠죠. 그래서 안쪽에 이렇게 나사선이 있어서 걔랑 수나사가 끼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트라고 해요. 이렇게. 이게 답니다. 그래서 나사의 종류 이제, 나사선에 대해서 아까 나사선이 밖에 있고 안에 있던데, 여기 나사선이 어떻게 생겼냐에 따라서 좀 구별을 하는데, 삼각나사. 상관이 일반 체결이에요. 삼각나사는 뭐냐면 나사선이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재 보시면 그림이 이렇게 잘 나와 있어요. 이렇게 삼각형. 체결. 고정시키기 위해서 그랬는데 사각나사예요. 이걸로 하다 보니까 이건 고정만 시키는데 어떤 힘을 전달해서 꽉 저기에서 그 힘을 체결하는 힘이 세서 빠져나오지 않게끔 해야 돼. 그러니까 어떻게? 완전히 거의 수평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렇게 딱 사각이 되게끔 완전히 맞물렸어. 한쪽에 힘 줘도 이거는 더 일단 빠지지도 않게 생겼어. 그래서 큰 힘을 전달할 때는 사각. 근데 동력을 좀 전달하고 있어. 돌릴 때 한쪽 방향으로. 그러니까 동력을 전달하면 한쪽 방향으로 힘을 보내야 되잖아요. 그러면 한쪽은 사각이고 한쪽은 삼각이면 되겠죠. 그러니까 마름모를 좀 쓰는 거예요. 이렇게 물론 이제 그런 개념은 아니지만. 그래서 사다리꼴은 동력을 전달한다. 그 톱니는 뭘까요? 톱니. 한쪽으로 한 방향으로만 하중을 이제 보내. 이렇게. 그래서 톱니로 한쪽으로. 이렇게 톱니. 그리고 둥근 나사는 전구나 소켓 또는 먼지 같은 게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그런데 먼지가 껴도 이렇게 껴질 수 있게. 여기에 먼지 끼면 체결하기 어려운데 여기 둥그렇게 해서 그 먼지가 되게 자연스럽게 뼈잖아요. 이렇게 둥근 나사, 전구나 소켓 또는 먼지 같은 데 있을 때 쓸 수 있다는 거. 이 정도만 아시면 그렇구나. 이 정도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사선에 따라서 이제 구별했다는 거. 나사. 자, 이제 줄수입니다. 줄수. 이렇게 나사가 보면 한 줄로만 되어 있는 게 아니라 두 줄, 세 줄도 있어요. 그래서 한 줄 나사와 다줄 나사가 있는데, 한 줄 나사는 일반적이에요. 그래서 체결 시간이 좀 거리를 오래 돌려야 되는데, 확실하게 고정이 돼. 왜? 상대방도 한 줄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맞물려가는데, 다줄 나사는 두 줄, 세 줄이다 보니까 빨리 들어가요. 한 두 바퀴만 돌려도 벌써 네 바퀴 돌린 거 효과로 들어가 있어. 그래서 체결을 용이하나, 그만큼 또 풀릴 때도
반 바퀴만 돌려도 이게 요만큼 1cm 튀어나올 게 2cm에서 튀어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풀리기도 쉽다. 이렇게요. 다줄 나사. 자, 이제 감긴 방향. 나사 어느로 둬요? 오른 나사 법칙도 있고 하는데요. 나중에 배우실 거예요. 정기 시간에. 그래서 감긴 방향 오른 나사, 왼 나사가 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오른손잡이가 이렇게 우리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돌려가요. 시계가 이제 제가 이렇게 딱 보여드렸다. 이렇게 돼서 이렇게 돌아가죠. 이렇게 우리 고도리 방향이라 그러나요? 그게 더 더 안 잊어버리실까요? 이렇게 하여튼간 시계 방향으로 해서 앞으로 이제 돌리면 들어가는 거예요. 뺄 때는 반대로 해야 되겠죠? 이 일반적이고 왼나사는 그거 반대입니다. 회전칙이나 템버클. 왜 저기 보면 자전거 이렇게 한쪽 방향으로 돌아가는데 오른 나사를 보면 그게 이제 돌리는 방향, 풀리는 방향으로 돌다 보면 이렇게 풀어져 버릴 수 있어서 왼 나사 쓰는 경우가 있어요. 돌리는 축을 하면 끼어 들어가게. 자, 와셔는 아시죠? 동그란 링, 도나스 같이 생긴 쇠링. 풀림을 방지하기 위해서 와사와 너트와 볼트 사이에 한쪽이 이렇게 충격 둥둥 치면 이게 빠지죠. 거기 사이에 넣는데, 근데 어쩐 데 보면 진동이 심하거나 어떤 이게 움직임이 심한 부분들은 그 위에 스프링 와셔를 써요. 이거 가끔 출제가 되더라고요. 스프링 와셔인데 그냥 넣는 게 아니라 스프링을 넣으면 그 진동 충격을 걔가 흡수시키니까 풀리지는 않는 거예요. 그래서 진동이 심한 것은 스프링 와셔를 사용한다. 와셔 이제 풀리지 않기 위해서 하는데, 자, 키입니다. 키는 이제 키가 몇 센치냐 이게 아니라 어떤 뭔가 고정시키기 위해서 핀을 써서 축에 이렇게 돌아갈 수 있게 할게 만드는 건데, 축에 풀리, 기어, 플라이휠, 커플링들을 회전체를 고정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고정이 돼서 회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일반 핀도 있는데 핀은 그냥 일반 고정만 시키는데 얘는 회전하기 위해서 회전 운동을 하기 위한 고정체예요. 자, 그러면 이제 키가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잠깐 볼게요. 보시면 이제 싱크 키가 있고 미끄럼 키가 있고 반달 키가 있고 이렇게 다 회전 운동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 걸린 겁니다. 이게 그냥 쭉 보세요. 자, 그래서 이제 묶은 키도 있고 뭐도 있고 이렇게 쭉 한번 보시고 재미로 한번 보세요. 그림 재밌잖아요. 이제 핀을 볼게요. 핀은 하중이 작을 때 아주 큰 힘이 쏠리지 않는 곳에 키의 대용으로 널리 사용하는데 이게 간단 고정용이에요. 간단한 고정용을 생각하시면 돼요. 물론 이제 거기에 고정시키고 그걸 중심으로 돌 수도 있긴 해요. 근데 평행핀 같은 거는 위치를 결정하고 가정 널리 사용하는데 또 테이퍼 핀도 있고, 그 다음에 기울어진 거죠, 이거는. 그 다음에 분할 핀도 나누어지는 거, 스프링으로 되어 있는 핀도 있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잠깐 한번 보면, 우리 평행핀 같은 거는 이렇게, 이거 자전거 체인 있죠? 체인에다가 이렇게 껴놔요. 그러면 이게 체인들이 움직이면서 이렇게 딱 고정시키면서 떨어지지 않게. 테이퍼 핀은 한쪽이 이렇게 좀 들어가기 쉽고, 한쪽은 빠지고, 한쪽 방향을 끼웠다 뺄 수 있게끔. 또 분할 핀 같은 거 많이 쓰죠. 이렇게 진짜 고정에 들어서 넣어놓고 양쪽을 확 휘어요. 우리 수류탄이 그러지 않았나요? 수류탄이 양쪽 끝이. 그 다음에 그 수류탄이랑 소화기 보면은 여기 분할핀이 딱 들어가 있어서 요게 분할핀을 딱 뽑아야지만 손잡이를 누를 수 있잖아요. 그렇게 고정돼. 근데 분할핀을 뺏는 게 힘이 좀 세야 돼. 그쵸? 이게 휘어져서 나와야 되니까, 이렇게. 핀은 고정시키기 위해서 간단한 고정. 자, 리벳입니다. 리벳은 우리 집안에서도 리벳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죠. 그게 뭐냐면, 분해하지 않아요. 이건 분해하지 않고 영구적으로, 물론 이제 오랫동안 영구적으로 결제는 금방 부서지긴 할 때도 있어요. 분해할 필요가 없는 것들, 그렇게 하는데, 둥근머리도 있고 모양이 다르니까, 이건 분해할 필요가 없는 것은 리벳을 쓴다. 그래서 보통 보일러, 저압용, 구조용, 이런 것들을 쓴다. 이렇게 아시면 되고, 리벳 잠깐 보면 둥근머리 있고 접시머리 들고 납작머리 들고 이렇게 쓰고, 이렇게 이 열로 겹이어서 하고, 어떤 거 딱 고정시켜서 이게 더 이상 풀어지지 않게 완전히 밀착시키는 거죠. 이렇게. 우리 잘 보면은, 승강기 같은 경우는, 균형추 같은 데 보면 철판을 서로 이렇게 붙일 때 보면 리벳 쓰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렇게. 자,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동력을 수시로 이어지거나 끊어질 수 있는, 이거 아까 잠깐 나왔어요. 우리 자동차에 엑셀레이터 있으면 가운데 뭐 있어요? 엑셀레이터, 브레이크, 클러치, 엑셀레이터 이렇게 돼 있잖아요. 왼쪽부터 말씀드렸는데 오른쪽부터 말씀드렸어. 그래서 동력을 클러치를 눌러서 그러면 동력을 잠깐 중단하죠. 엔진은 계속 돌아가고 있잖아요. 클러치. 자, 동력을 수시로 이어주거나 끊어지다 하는 기구 클러치.
자, 기어 플라이 휠을 고정시켜 회전력을 전달할 때 뭐 했어요? 그게 키였잖아요. 기어 플라이 휠 이런 것들 회전력 전달 키. 자, 회전 운동은 직선 운동, 왕복 운동은 진동 운동. 아까 뭐 했어요? 뭐였죠? 이렇게 캠이 그랬잖아요. 캠이. 캠. 저도 그저 돌아가는 거에 하트 캠도 있고 그랬었죠. 기억나시죠? 회전 운동은 직선 운동, 왕복 운동. 자, 한 쌍의 기어를 맞물렸을 때 치면 사이에 생기는 틈새. 뭐라 그랬어요? 이거 치면 사이에 틈새. 이게 너무 꽉 끼면 동력 효율도 떨어진다고 그러고 또 부셔지기도 한다고 그랬잖아요. 백내시. 다음 중 기어의 언더컷이에요. 언더컷은 뭐예요? 기어 나사선의 그 수가 부족한 거였잖아요. 그래서 이가 어떻게 해서 간접 현상이 발생했고 접촉 면적이 넓어졌어요. 그리고 원활한 회전이 좀 어려워졌잖아요. 그리고 압력각이 크게 해서 압력각은 이 나사선은 더 추가한다 그랬죠. 접촉 면적이 넓어지지 않고 접촉 면적이 줄어들죠. 그러니까 서로 효율이 떨어지고 하잖아요. 나사선이 많이 있어야지 서로 이렇게 우두투두한 게 더 많아야지 접촉 면적이 많아지는데 이거 없으니까 접촉 면적이 부족하니까 어때요? 효율이 떨어질 수 있겠죠. 그래서 2번 접촉 면적이 넓어진다가 아니라 좁아진다. 이렇게. 자, 다음 중 회전축에서 베어링과 접촉하고 있는 부분. 이게 베어링과 접촉하는 부분 저널이라 그래요. 교재에 좀 그림이 없는데 이 부분은 가끔 나와 출제가 돼서 다음 중 회전축에 베어링과 접촉하는 부분, 베어링이 갈라서는 이 부분을 저널이라 한다. 시사저널 생각하세요. 시사저널. 자, 베어링의 구비 조건이 아닌 것은 아까 베어링에서 조건이 줘야 되는데 마찰 저항이 작아야지 잘 돈다 그랬고 강도가 커서 튼튼해야 된다 그랬죠. 가공 수지도 쉬워야 되고 고장난 건데 열 전도도가 작으면 어떻게 얘가 열을 많이 축적하면서 얘 열 때문에 변형된다면 안 돌 수 있으니까 열 전도도가 커서 퍼트려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야지 얘 구조를 잘 유지할 수 있다 그랬죠. 열 전도도가 작을 것 이렇게 됩니다. 자, 회전축에 가해지는 하중이 마찰 저항을 적게 받도록 지지해 주는 거예요. 회전축에 가해지는 하중 마찰 저항에 적게 해주는 거 뭐였죠? 베어링이었잖아요. 그래서 뭐를 할 수 있게? 잘 돌아갈 수 있게 만들잖아요. 그러면 마찰 저항이 적게 잘 돌아간다. 베어링. 자, 어때? 숨이 가쁘게 잘 했는데, 어때? 한번 쭉 보시고요. 오늘 뭐 핵심 위주로 체크도 좀 하시고, 봐보시고, 또 문제 계속 풀어보시면 금방 익혀지실 거예요. 그리고 반 이상은 또 남자분들 이렇게 기계를 좀 다뤄보시면, 자동차 운전하시고 그러시면, 엔진룸도 보시고 했던 분들은 아마, 이런 거구나 해서 쉽게 어렵지 않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우리 조금 쉬었다가 다음 시간 계속 진행해 볼까요? 네, 수고하셨습니다.